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요런 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풍선, 그러니까 BJ들 얘기죠. 별풍선으로 2억을 벌었는데 세금이 0원이다. 혹은 뭐 유튜버들도 세금이 100% 감면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유튜버들이 뭐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수도권 외곽에 사는 이유가, 그리고 뭐 용인이나 송도 이런 지역에 사는 이유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는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봤어요. 근데 세금을 뭐 100%씩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살펴봐야죠. 어떤 건지. 그래서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그 중에서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살펴볼 거는요, 그 법에 대한 조문을 한번 봐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법의 조세특례 제한법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창업 중소기업의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이렇게 조문을 나눠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자세한 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00분의 100, 그러니까 100%죠. 아니면 100분의 50, 50%를 감면을 해준다는 거고요. 요 감면은 소득세,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소득세 하고요. 또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서 요렇게 내야 될 세금에서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요. 지금 말씀드리는 조건에 해당이 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이에요. 즉,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니까 총 5년까지 세금의 100%를 면제해 준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혜택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요 청년자가 들어가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까지 해준다는 거고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요렇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뭐 요런 그 나이를 갖춘 사업자가 창업을 하게 되면 뭐 해준다는 건데 요거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비단 유튜버나 아니면 BJ 이러신 분들이 속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새로 창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아니면 창업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모든 창업자에게 다 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요건, 조건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업종에 해당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업종인데요. 이 업종은 뭐 여기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열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속해서 특히 젊은 층에서 창업할 때 하는 업종들이 주로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우리하고 많이 관련되는 업종이. 그러니까 뭐 통신 판매업이나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통신 판매업이나 아니면 정보통신업,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나 아니면 BJ 뭐 이런 미디어 창작업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업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업도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소비용품 수리업이나 아니면 이용업, 미용업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기에 지금 이 큰 분류상에는 속하는데 우리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업종 코드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 업종 코드에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있고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업종을 선택하시면 거기서 요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의 그 세세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시면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 보시고요. 동시에 국세청에서 그 업종 코드 관련한 표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감면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데 일단 보통의 청년이 아닌 일반적으로 창업 중소기업은 50%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이 규정 자체가 과밀 억제권역을 벗어나서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은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50%고요.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100%의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이 뭐냐라는 거를 찾아보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분을 과밀 억제권역, 성장 관리권역, 뭐 자연 보전권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과밀 억제권역은 대부분의 수도권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보통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데, 수도권 중에서도 일부는 또 빠져요. 그래서 이 표를 요약을 좀 해보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과밀 억제권역 들어오는 게 서울시, 그 다음에 인천시,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기도의 시들이 여기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창업은 아까 보신 것처럼 세액 감면이 안 되고요.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50%만 세액 감면이 된다는 거죠. 근데 경기도권에서도 과밀 억제권역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인천 송도죠. 여기는 왜 빠지냐면 그 예외 규정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빠지게 돼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에서. 그래서 이제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송도 지역이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안산시도 빠집니다. 그리고 오산시, 뭐 파주시, 평택시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용인시도 빠져요. 그래서 보통 이거 세액 감면을 생각해가지고 용인에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김포시나 화성시 요렇게도 빠지게 되죠. 따라서 사업장을 결정하실 때 이쪽에다가 사업장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이쪽에다가 사업장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냐 마냐가 결정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는 차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35세라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거잖아요. 근데 병역 기간을, 그러니까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 35세에서 그 2년을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33세가 되는 거고, 여기에 34세 미만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포함이 되는 거가 되죠. 자, 그래가지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 조건을 살펴봤는데, 일단 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창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거냐면 합병이나 분할, 현물 출자 혹은 사업을 양수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때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승계해서 하는 걸로 보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건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폐업한 다음에 내가 이 창업으로 인해서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요거를 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기존 사업을 폐업을 시켜놓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사업을,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있는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런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않게 되면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하다 보면 궁금한 의문점들이 간혹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공동사업으로 창업했다 그러면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 그러니까 두 명의 공동대표가 있다 그러면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가 앞에서 얘기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업체는. 혹은 1인 사업자였다가 나중에 대표를 한 명 더 들어오게 되면서 공동사업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때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감면을 일단 시작해서 받고 있다가 사업장이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죠. 과밀 억제권역에서 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있다가 과밀 억제권역 외로 벗어나가지고 이전을 하면, 그 과밀 억제권역 바깥으로 나가면 100%잖아요. 내에 있다 그러면 50%고, 근데 기존에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50%에서 100%로 변하지 않고 기존의 50%만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해서 감면을 100% 받고 있다가 과밀 억제권 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받고 있던 10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과밀 억제권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감면율이 낮아진다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나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종종 모르고 계셔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구나라는 걸 시간이 흘러서 아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정 청구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하실 때 다시 그 신고를 하시면서 요 세액 감면 신청을 해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 기간분만 적용된다는 건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알아봤고요. 이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는 해당이 되시면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5년 동안 그 세금이 나오면 소득세가 됐던 법인세가 됐던 최대 100%까지 다 면제를 시켜주니까 혹시 최근에 창업을 시작하셨거나 계획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창업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